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수행에서 유념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부하기 이전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렇게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내관, 안내자에다가 볼관자, 안을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은 그 작용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생각을 내거나 그 반응을 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보통 행동 방식인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안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위파사나 관법을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회광반조인데요. 회자는 돌이킨다, 회광, 빛을 돌이켜, 반조, 돌이켜서 비춘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규정하거나 또 그 소리가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소리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무엇인가, 이러면은 소리 듣는 그 순간에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고 회광, 빛을 돌이킨다. 이 말은 그 작용에 일어나는 순간에 다음으로 나가지 않고 무엇인가 의문을 내게 되면은 거기서 탁 멈춰진다. 이것이 맹 돌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지고 반조, 안을 비추어 본다. 그래서 안을 어떻게 비추어 보려고 마음 낼 필요도 없는 것이요. 탁 무엇인가 익하는 순간에 회광이 되고 저절로 내면으로 기결이 됩니다. 이 회광반조하고 섭심반조 같은 의미를 보면 됩니다. 섭심은 이 섭자도 당긴다, 이런 의미인데, 섭심, 마음을 거두어들인다,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반주한다, 돌이켜 비추어 본다, 이 말인데,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역시 육근 육경이 만나면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들리면은 그 들린 걸 틀로 해서 나아가지 않고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내게 되면은 마음이 바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탁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되면은 저절로 반조가 됩니다. 마음을 멈춘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절로 자기 내면에 이렇게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섭심반조하고 회광반조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려는 반자가 더위를 잡을 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역시 또 육근 육경이 만나면은 이 말을 줄여서 작용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용이 일어나면은 가령 장시간 이래 앉아서 있다 보면은 몸이 뻐근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마음 작용이 또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반면은 일어나는 현상을 틀로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반연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연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앞서의 회광반조나 섭신반조나 내관이나 이러한 용어들은 작용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낼 뿐인 거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러면은 안으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 마음을 거두어서 비춰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반연심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또 느낌을 연해서 또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전개될 뿐이죠. 그래서 반연심을 내어서는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관이나 회광반조, 섭신반조,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알아차림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수행에서 유념할 사항. 오늘 또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드리고 부연으로 설명을 드릴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수행에서 유념할 사항. 육근과 육경의 만남, 즉 작용들 가운데 하나의 예로서 가령 몸에서 느낌이 일어나면 실시간 느낌의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고하게 되면 오로지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므로 다음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나라는 잘못된 견해가 형성될 여지가 적게 됩니다. 느낌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느낌이 있고 알미 있는 마치 주객의 분리가 형성된 것처럼 인식됩니다. 이때 느낌을 객관적 대상으로, 알을 주관, 즉 느낌을 아는 주체로 규정짓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라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서암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은 쪼가리 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작용해서 일어난 식을 마음이라 하고 마음이나 생각을 자기로 동일시하게 되는데, 사실 마음이란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지극히 깨어있지 못함에도 있지만 사실 모든 존재가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 내관이나 회광반조를 하기보다는 일어나는 작용에 반연하는 것이 그 본능이므로 몸과 마음의 진실상, 즉 물질과 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은 이렇게 같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물질 정신으로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죠. 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육군과 육경의 접촉은 매 순간 일어나며 그것을 연해서 암 또한 실시간 늘 일어난 상태이므로 더욱더 진실상을 통찰하기가 어렵고 알미 쭉 깔린 상태에서 이것이 나라고 규정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생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자각하기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정된 실체적인 나가 안과 밖의 모든 객관적인 현상을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명상 수행조차도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는 족쇄에 갇혀서 애쓰는 일체의 노력이 족쇄를 더 견고하게 하는 형국입니다.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하는 마음 내는 현상 또한 인식되어지며 이는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며 현상으로 인식된다 함은 생각으로 만든 개념적인 나이지 영원한 실체적인 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하는 그 실시간 현상은 마땅히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도 내려놓고 물론 이러한 생각도 알아차림의 대상이지만 일체의 일어난 현상을 고요히 알아차림할 뿐입니다. 사실은 암 또한 느낌을 연해서 일어난 알이며 현상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은 암 또한 느낌을 연해서 일어난 알미며 현상일 뿐입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생각이 일어난 것을 연해서 일어난 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실은 암 또한 느낌을 연해서 일어난 알미며 현상일 뿐입니다. 알의 상태를 나로 규정해 놓고 본래 없는 개념적 나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규정 지어 놓은 그 나의 입장에서 현상이 좋은 것이면 내 것으로 취하려 하고 싫으면 없애고 싶은 갈망과 없애려는 노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류이고 모든 존재들은 내면의 근원적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가려고 애씁니다. 사실 마음을 관하거나 돌이키면 실타래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작용의 흐름에서 잠시 돌이켜 성찰해 봅시다. 작용에서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수행을 포함한 모든 대단한 노력들조차도 오온작용의 흐름일 뿐이었다는 것이 보이는지요? 마치 발버둥 치지만 유유히 흐르는 온 강물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형국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서서 한 모든 것은 헛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념의 나가 나서서 하는 숭고한 노력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것이든 헛된 것이게 됩니다. 나가 애쓰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만 끝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은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내가 나서서 열심히 하는 것의 오류에 대한 것입니다. 고요히 깊이 깨어 있다면 나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것도 알아지고 그 나가 나서서 하는 것 또한 알아집니다. 한마디로 일체 현상의 일어남 사라짐을 묵묵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느낌이 일어나는 그 당처에서 순수 느낌 그대로 알아차림을 한다면 느낌을 반영해서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음, 즉 오온이 흐르는 강물을 점차 메마르게 하고 나아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가 오며 그때 느낌과 알의 진실성을 깨우치게 됩니다. 느낌이 일어나는 바로 실시간 당처, 즉 느낌의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니 순식간에 개념적인 나가 형성되고 그 나가 주체가 되어 애쓰지만 결국 공허한 노력이 될 뿐입니다. 사실 그 나는 내면의 도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요히 내면을 보고 현상이 일어나면 현상을 틀로 해서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실시간 그 현상의 실제를 알아차림할 뿐이고 그러한 알아차림의 연속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가 애써서 알아차림하는 그 개념적 차원에서의 알아차림이라면 진리, 즉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을 통찰하기 어렵고 세월과 수고로만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란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 물질과 정신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하니까 공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무상하다. 또 무아이다. 그것은 마음을 나로 동일시 해놓은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개념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무아이고 또 그 없는 나를 있다고 만들어 놓고 또 늘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어떤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하려 하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것을 거기에 마음이 애착이 되어서 그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그 자체가 고이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 설명이 길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견해를 첨가하지 않고 그 책의 내용들 위주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선정수행과 알아차림을 명철히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제 스스로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그 공부에 장애가 된 것이 나라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 이 개념 하나 혁파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공부의 실마리가 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간을 낸 것은 우리가 나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는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비어 있는 상태를 본 사람은 그릇 안에 좁쌀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좁쌀이 이 그릇이 이제 좁쌀로 채워져 있지만 그러면은 뭡니까? 이 좁쌀에 의해서 가려져 갖고 그릇의 밑바닥을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좁쌀이 다 없을 때 그릇의 밑바닥을 본 사람은 그 가려져 있어도 이 그릇의 밑바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좁쌀이 그릇에 채워진 상태만 보아온 사람은 그릇의 밑바닥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다만 짐작만 할 뿐이죠. 그 모양이 똑같은 그릇의 바닥을 이렇게 빈 그릇을 보고 이 그릇도 바닥이 이럴 것이다 미루어 짐작은 되겠지만 사실 만약에 그 좁쌀을 담아놓은 그릇에 좁쌀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혔다면 그 미루어 짐작해서 똑같은 모양의 그릇을 보고 이 좁쌀 담기 있는 이 그릇 또한 밑바닥이 이럴 것이다 짐작은 했지만 실제 그 바닥에는 좁쌀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것은 그 좁쌀을 다 드러내 봐야만이 거기서 정확하게 이 그릇은 바닥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좁쌀이 다 제거된 그 상태를 우리가 육근과 육경이에서 만남이 하나도 없음, 즉 식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요. 몸에서 몸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온도며 요즘 날씨가 무더우니까 습하고 덥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또 몸의 어느 부위가 결린다든가 또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몸의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식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말은 그 현상들마다에 알미 일어나는 것이고 알미 그야말로 쭉 깔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몸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소리가 들리고 향이 나고 맛을 느끼고 자 그러면 공기가 청정해서 향이 안 나고 지금 음식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맛도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생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일쿵저렇쿵. 그러니까 이 현상이 식이 즉 알의 상태가 쭉 깔리는 겁니다. 자, 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식자입니다.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배가 소리라는 객관적인 그 소리라는 파동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오면 알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방구를 끼면은 순식간에 냄새가 납니다. 마치 저기 공기청정기를 우리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탁한 공기가 형성이 되면은 공기청정기는 거기에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 냄새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빨간불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식이죠. 여기에 냄새가 이렇게 그 안 좋은 냄새가 있다는 거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아니까 그 시스템대로 다음에 인식을 했으니까 정화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정화가 다 됐으면은 또 정화하는 그 작업도 그냥 톡 이렇게 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청정기는 돌아가야지만 정화할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그 식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딱 알무의 상태가 쭉 깔려 있으니까 그 알무의 상태를 그 자기로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맛 이거는 객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알무의 상태를 자기로 규정해 놓고 그 나가 본다, 나가 듣는다, 나가 냄새 또 몸의 느낌을 느낀다, 나가 생각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버린 것이 주객으로. 그래서 우리 그 서암 스님 법문을 저도 종종 들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암 스님이 아마 그 성철 스님 다음에 조계종 종정하셨는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법문 중에 마음이라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쪼가리 난 마음이다. 그 마음 즉 식이 이렇게 그건 쪼가리 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현상 따라 알무의 상태가 형성이 되었다, 발생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나 생각을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난 상태나 또 마음을 또 생각을 우리 나라고 동일시해버린 거죠. 근데 그 쪼가리 난 마음을 가지고 나라고 해놨으니까 얼마나 나는 이렇게 마음이 비좁냐 이 말이죠.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나가 되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나라는 그놈을 중심 잡고 그놈을 틀로 했어. 그러니까 헛개비를 자기라고 중심을 딱 잡아놓고 그 틀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음이 전개가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한테 좋다 나쁘다 또 내가 고통을 받으면은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나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하면 우리가 헛다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참으로 무르익어도 자꾸 내가 여기서는 이제는 마음을 깨우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도둑을 잡으라고
그 일임해놨는 그 경찰관 형사가 그 도둑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분통 터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 개념적인 나로 인해서 그 수행을 물론 또 수행을 마음을 먹기도 하겠지만 마음을 먹는데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기고 사실은 이 수행을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망치는 게 또 그놈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 자세가 우리가 뭐 결연하게 비장하게 이런 차원의 이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결연하고 비장하게 마음먹는 그놈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신을 딱 차려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든 알아차림을 하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잘못됐다.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허한 자세로 몸과 마음의 힘을 다 빼고 여기서 이제 힘을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어난 현상 알아차림할 뿐이다. 내가 열심히 나라는 생각 그조차도 현상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내면에서 정확히 정리가 되어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한 말씀 드리자면 내가 나서지 말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일어나는 현상 그냥 이렇게 오로지 알아차림할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